잔해 더미에 깔렸던 아이는 구조되자마자 미소를 보이고 3살짜리 아이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나라 구호팀도 튀르키예 현장으로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죠. 그런데 이 지진 관련 뉴스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은 시리아가 아닌 튀르키예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에 살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조차도요, 시리아에 대한 원조나 지원을 해선 안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듣동란 월드에서는 이 지진이 핥히고 지나간 시리아를 바라보는 아주 복잡한 국제사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에 선뜻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정말 끈끈한 형제와도 같은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터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 형제의 나라라고도 불리잖아요. 현재 약 70개국 정도가 튀르키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두 같은 지진 피해를 입었지만 두 나라를 향한 국제사회의 손길이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WHO recognizes Turkey's strong capacity to respond and considers that the main unmet needs may be in Syria in the immediate and mid-term.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국가도 아니고 또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으로 시리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한 테러 지원국은 전 세계에 단 4곳밖에 없긴 하거든요. 시리아를 포함해서 북한, 쿠바, 이란 이런 나라거든요. 좀 어떤 국가인지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테러 행위를 하는 위협적인 나라라서 이 국가들이랑은 무역 교류는 물론이고요, 투자나 원조도 해선 안 된다라고 정한 국가라는 거죠. 국제관계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지진이 엄청 크게 났다라고 해서 도와주고는 싶지만 제재 대상이네? 아니면 우리나라랑은 수교한 국가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과 지원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서 좀 발빠르게 도와줄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겨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4일이 지나서야 유엔의 구호가 이 튀르키예 국경을 지나서 시리아 땅에 닿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트럭 6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시리아의 우방국, 그러니까 시리아랑 친한 국가라고 하면요, 러시아, 북한, 이란 정도를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는 그 러시아군 300명 정도가 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요, 바로 시리아에 위로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시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제재 대상일까요? 시리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매일 지도가 바뀌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시리아는 올해로 13년째 내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정부군의 점령지 크기랑 반군의 점령지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정부군, 반군 이렇게 두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반군 중에서도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반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카에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반군도 있습니다. 반면에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 시리아군도 있고요. 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점령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참 알록달록합니다. 리버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매일매일 이 시리아 지도를 업데이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령지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를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리아의 공식적인 정부이자 지도자는요, 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수도 이름을 따서요, 다마스쿠스 정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은 2000년부터 무려 24년 동안 시리아 대통령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권 기간이랑 합치면 60년이 넘게 시리아를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재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바람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이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 내전을 할 당시에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은 그 반군들을 향해서 뭐 화학 무기까지 썼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내전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방금 이야기한 복잡한 시리아 정세가 또 지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요. 대다수가 반군의 점령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사실상 방치를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가 너무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민간 활동단체인 하얀 헬멧만 구조 작업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뭐 건물 잔해를 들어올릴 중장비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We n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something to help us, to support us. Northwest Syria now it's a disaster area. We need help.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요.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몇 년 전에 반군이 구호단체들에게 지원을 받았던 국경 통로를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딱 한 통로가 있었는데요. 이 통로도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겨우겨우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몇 구호단체들이 이 한 통로를 통해서 직접 피해 지역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걸리는 거는 시리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알 아사드 정권에서는 자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도를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오히려 자신들을 거치지 않은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원조는 불법이고 주권 침해라는 거죠.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랑 뭐 국제사회에서는요, 이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지원이 반군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 아사드 정권에게 갈까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니까 제재를 아예 풀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중동 전문가들은요, 이 기회주의적인 정권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Emergency response must not be politicized.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지진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제서야 시리아 정부는 국경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리아 정권과는 좀 선을 긋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한해서만 뭐 시리아를 돕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선 미국에서는 이 180일 동안만 일부 제재를 중단해서 지진과 관련된 지원에 한해서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뭐 시리아랑 수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단체를 통해서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대규모 지진과도 같은 천재지변은 인간인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뭐 미리 예측하고 알았다고 해도 사실 뭐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는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빠른 복구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걸 텐데요. 특히 이런 천재지변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만약에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의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국가를 뭐 비난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무작정 제재를 풀고 시리아를 지원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두고 구조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확인했듯이 재난도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듣동란 월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리아 제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